언전 재고, 적정 재고를 산출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재고 통계에서 외도는 왜 중요한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고 관리에서 자주 놓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통계 개념인 외도, 영어로는 SKWNESS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고 관리에서는 평균 출고량, 표준 편차, 안전 재고, 발주점 같은 지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평균과 표준 편차만으로는 수요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품목은 매일 비슷하게 출고됩니다. 이런 품목은 평균과 표준 편차만 보아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품목은 평소에는 거의 출고되지 않다가 특정일에 갑자기 많이 출고됩니다. 이런 품목은 평균만 보면 수요가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품절 위험이 매우 큰 품목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개념이 바로 외도입니다. 외도는 쉽게 말하면 수요 분포가 한쪽으로 얼마나 치우쳐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수요가 좌우로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는지, 아니면 낮은 출고량이 많고 가끔 대량 출고가 발생하는지, 또는 반대로 높은 출고가 자주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재고 관리에서 외도가 중요한 이유는 안전재고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재고는 수요 표준 편차와 리드타임, 서비스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수요가 정규 분포처럼 좌우 대칭이 아니라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쳐 있다면 같은 표준 편차를 가진 품목이라도 품절 위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양의 외도가 큰 품목은 주의해야 합니다. 양의 외도는 평상시에는 출고가 적지만 가끔 큰 출고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안전재고 공식만 적용하면 대량 출고 시점에 재고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자료는 총 4가지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외도의 정의입니다. 둘째, 외도의 형태입니다. 셋째, 실습 데이터를 활용한 품목별 외도 분석입니다. 넷째, 외도에 따른 재고 관리 전략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단순히 외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된 외도 값을 보고 이 품목을 일반 품목으로 관리할 것인지, 안전재고를 높여야 할 것인지, 별도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고 관리는 숫자를 계산하는 업무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숫자를 해석하고 의사결정으로 연결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외도를 단순한 통계 용어가 아니라 재고 관리자가 품절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안전재고 정책을 조정하는 실무 도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외도는 수요의 치우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외도가 0에 가까우면 안정적인 수요에 가깝고 양의 외도가 크면 가끔 대량 출고가 발생하는 품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품목은 일반 공식만으로 안전재고를 계산하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보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외도의 정의와 수요 분포의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외도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외도는 분포의 비대칭성을 나타내는 통계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데이터가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재고 관리에서는 이 데이터를 보통 출고량, 판매량, 주문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는 특정 품목의 출고량이 안정적인지 아니면 어느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외도 값이 0에 가까우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품목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를 가진 품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출고량이 8개, 9개, 10개, 11개, 12개처럼 평균 근처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면 외도는 0에 가까워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안전재고 계산 방식이나 EOQ, ROP 같은 재고관리 기법을 적용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반대로 외도 값이 0보다 크면 양의 외도라고 합니다. 양의 외도는 오른쪽 꼬리가 긴 분포입니다. 재고 관리에서는 보통 낮은 출고량이 자주 발생하고 가끔 큰 출고량이 발생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하루에 1개나 2개 정도만 출고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30개, 50개가 출고되는 품목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균만 보면 수요가 낮은 품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시점에 큰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품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품목이 양의 외도를 가진 품목입니다.
자료에서는 외도값이 0보다 큰 경우를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요 급증 이벤트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외도값이 0보다 작으면 음의 외도라고 합니다. 음의 외도는 왼쪽 꼬리가 긴 분포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출고량이 자주 발생하고 낮은 출고량이 드물게 나타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음의 비대칭도일 때 평균, 중위수, 최빈수의 관계가 평균보다 중위수가 크고 중위수보다 최빈수가 큰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양의 비대칭도에서는 평균이 중위수보다 크고 중위수가 최빈수보다 큰 형태가 됩니다. 엑셀에서는 외도를 계산할 때 SKW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품목별 월별 출고량이나 일별 출고량 데이터를 놓고 SKW 함수를 적용하면 해당 품목의 외도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산 자체가 아닙니다. 외도 값이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외도가 0에 가까우면 안정적 수요입니다. 외도가 양수이면 가끔 대량 출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도가 매우 큰 양수이면 이벤트성 수요 또는 불규칙 수요로 볼 수 있습니다. 외도가 음수이면 상대적으로 높은 출고가 자주 발생하는 품목일 수 있으므로 기준 재고가 부족하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외도는 수요의 평균 수준을 보는 지표가 아닙니다. 수요가 어떤 모양으로 발생하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평균 출고량이 비슷한 품목이라도 외도 값이 다르면 안전재고 정책도 달라져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외도와 연결되는 안전재고 계산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안전재고 계산의 기본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안전재고 공식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안전재고는 집값, 수요 표준 편차, 그리고 리드타임의 제곱근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 공식은 재고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안전재고 계산식입니다.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값입니다. 집값은 서비스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안전계수입니다. 서비스 수준이란 고객 주문이 들어왔을 때 품절 없이 대응하고자 하는 목표 수준입니다. 자료에서는 서비스 수준 90%일 때 집값을 1.28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품절 위험은 약 10%입니다. 서비스 수준 95%일 때 집값은 1.65이고 품절 위험은 약 5%입니다. 서비스 수준 97.5%일 때는 집값이 1.96이고 품절 위험은 약 2.5%입니다. 서비스 수준 99%일 때는 집값이 2.33이고 품절 위험은 약 1%입니다. 즉 서비스 수준을 높일수록 품절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그만큼 안전재고는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수요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출고량이 평균에서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나타냅니다. 매일 비슷하게 출고되는 품목은 표준 편차가 작습니다. 반대로 어떤 날은 적게 나가고 어떤 날은 많이 나가는 품목은 표준 편차가 큽니다.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은 수요 변동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수요 변동성이 크면 품절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안전재고를 더 많이 보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리드타임입니다. 리드타임은 발주 후 입고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리드타임이 길수록 그 기간 동안 수요 변동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따라서 리드타임이 길어지면 안전재고도 증가해야 합니다. 다만 공식에서는 리드타임을 그대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제곱근을 적용합니다. 이는 수요 변동성이 시간에 따라 누적되는 방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수준을 95%로 설정하고 집값을 1.65로 적용한다고 하겠습니다. 일별 수요 표준 편차가 20개이고 리드타임이 4일이라면 안전재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65 곱하기 20 곱하기 루트 4입니다. 루트 4는 2이므로 안전재고는 66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품목에 이 공식만 적용해도 될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식은 수요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분포가 좌우 대칭에 가깝다는 전제에서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배운 것처럼 수요가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쳐 있는 품목, 특히 양의 외도가 큰 품목은 이 기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외도가 큰 품목은 평소 출고량은 적지만 가끔 큰 출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표준 편차가 어느 정도 반영하긴 하지만
이벤트성 대량 출고의 위험까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안전재고를 계산한 후 외도값에 따라 안전재고를 보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가 0에 가까운 품목은 기본 안전재고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외도가 0.5 이상 1.0 미만이면 안전재고를 10%에서 20% 정도 상향할 수 있습니다. 외도가 1.5 이상이면 단순 상향이 아니라 별도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안전재고를 크게 높이거나 사전 주문 확인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안전재고 공식은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최종 안전재고 수량은 수요 분포의 형태, 즉 외도까지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실제 품목별 데이터를 가지고 외도 값을 어떻게 해석하고 안전재고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실습 데이터입니다. 자료에는 어부터 제이까지 총 10개 품목의 기초재고, 입고합계, 그리고 일자별 출고량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각 품목의 외도값과 분포 특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핵심은 단순히 외도값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외도값에 따라 안전재고 수량과 관리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A 품목을 보겠습니다. A 품목의 외도는 -0.175입니다. 0에 가까운 값입니다. 해석도 좌우 대칭에 가까운 균형 잡힌 분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품목은 일반적인 안전재고 공식을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서비스 수준, 표준 편차, 리드타임을 기준으로 안전재고를 계산하면 됩니다. B 품목의 외도는 0.446입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입니다. 이 정도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가끔 큰 출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안전재고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실무적으로는 5% 정도 소폭 상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C 품목의 외도는 0.817입니다. 자료에서는 낮은 출고량 빈도가 높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에는 출고가 적지만 특정 시점에 상대적으로 큰 출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품목은 기본 안전재고만 적용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재고를 10%에서 20% 정도 상향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D 품목의 외도는 0.584입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입니다. 이 품목도 기본 공식만 적용하기보다는 안전재고를 약간 상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품목의 외도는 0.435입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정도는 크지 않습니다. 기본 안전재고를 적용하되 출고,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가장 중요한 품목은 F입니다. F 품목의 외도는 1.839입니다. 자료에서도 매우 강하게 오른쪽으로 치우친 품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은 일반 품목과 다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외도가 1.839라는 것은 평소에는 출고가 거의 없거나 낮은 수준이지만 특정 시점에 큰 출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이런 품목은 평균 출고량만 보고 재고를 줄이면 품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 품목은 단순히 안전재고를 조금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별도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안전재고는 기본 계산값 대비 50% 이상 상향을 검토할 수 있고 거래처 주문 패턴, 프로젝트성 출고, 행사성 수요, 월말 집중 출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G 품목의 외도는 -0.141입니다. A 품목처럼 좌우 대칭에 가깝습니다. 일반 안전재고 공식을 적용해도 됩니다. H 품목의 외도는 0.612입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입니다. C나 D와 유사하게 안전재고를 10% 내외 상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I 품목의 외도는 0.485입니다. 약한 오른쪽 치우침입니다. 기본 안전재고를 적용하되 출고 변동이 커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J 품목의 외도는 0.170입니다. 좌우 대칭에 가까운 품목입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외도에 따른 안전재고 보정 방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도가 -0.5에서 0.5 사이이면 기본 안전재고를 적용합니다. 외도가 0.5에서 1.0 사이이면 기본 안전재고에 1.1배에서 1.2배를 적용합니다. 외도가 1.0에서 1.5 사이이면 1.25배에서 1.4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도가 1.5 이상이면 단순 계산보다 별도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안전재고를 1.5배 이상으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C 품목의 기본 안전재고가 100개이고 외도가 0.817이라면 보정계수 1.1을 적용해서 120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F 품목의 기본 안전재고가 100개라면 외도가 1.839이므로 150개 이상을 검토하고 동시에 사전 주문 확인이나 리드타임 단축 대책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사적 실습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외도 값이 낮은 품목은 일반 안전재고 공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의 외도가 큰 품목은 대량 출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재고를 상향해야 합니다. 특히 F 품목처럼 외도가 1.5 이상인 품목은 별도 관리 대상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외도별로 어떤 재고관리 전략을 적용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외도에 따른 재고관리 방향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재고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품목을 똑같은 기준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균 출고량이 같더라도 수요 분포의 모양이 다르면 재고관리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바로 이때 외도 값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외도가 0에 가까운 품목입니다. 외도가 0에 가까운 품목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를 가진 품목입니다. 출고량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고관리 기법을 적용하기 좋습니다. 이런 품목은 EOQ, 즉 경제적 주문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ROP, 즉 발주점 관리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전재고도 기본 공식인 집값 곱하기 수요 표준 편차 곱하기 루트 리드타임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음은 외도가 양수인 품목입니다. 양의 외도는 오른쪽 꼬리가 긴 분포입니다. 재고관리에서는 낮은 출고량이 자주 발생하고 가끔 큰 출고가 발생하는 품목을 의미합니다. 이런 품목은 평균만 보면 수요가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시점에 품절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양의 외도를 가진 품목은 안전재고를 상향해야 합니다. 또한 리드타임 관리가 중요합니다. 리드타임이 길면 갑작스러운 대량 출고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품목은 공급처와 납기 단축 협의를 하거나 긴급 발주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객 주문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매우 큰 양의 외도를 가진 품목입니다. 이 경우는 단순한 수요 변동이 아니라 이벤트성 수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젝트, 특정 고객의 일괄 주문, 월말 집중 출고, 계절성 행사, 긴급 보수용 자재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우 큰 양의 외도를 가진 품목은 일반 품목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면 안 됩니다. 자료에서도 이런 품목은 예측이 어려운 이벤트성 수요로 보고 별도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 품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안전재고를 기본 계산값보다 크게 설정합니다. 둘째, 주요 고객의 주문 계획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셋째, 공급처 리드타임을 단축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넷째, 월별 평균이 아니라 최대 출고량이나 상위 출고량 기준도 함께 봅니다. 다섯째, 일반 자동발주 품목과 분리하여 수작업 검토를 병행합니다. 마지막은 외도가 음수인 품목입니다. 음의 외도는 높은 출고가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품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품목은 평균보다 실제 운영상 필요한 재고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 재고가 부족하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음의 외도를 가진 품목은 단순히 안전재고만 볼 것이 아니라 발주점 자체가 낮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기준재고, 최소재고, 발주점, 보충주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외도별 재고관리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외도가 0에 가까우면 일반 EOQ와 ROP를 적용합니다. 외도가 양수이면 안전재고를 상향하고 리드타임을 관리합니다. 외도가 매우 큰 양수이면 별도 관리 품목으로 지정합니다. 외도가 음수이면 기준재고, 부족 여부를 점검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외도를 단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외도는 평균, 표준 편차, 출고 빈도, 최대 출고량, 리드타임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야 품목의 실제 위험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고관리는 단순히 평균 수요를 계산하는 일이 아닙니다. 평균은 중심을 보여주지만 외도는 수요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치우침은 안전재고 수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양의 외도가 큰 품목은 평소 출고량이 적어 보여도 갑작스러운 대량 출고로 품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재고를 높이고 리드타임을 줄이고 별도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고 관리자는 평균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수요의 모양을 읽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외도는 그 수요의 모양을 읽게 해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오늘은 재고 통계에서 외도의 의미와 안전재고 관리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